네, 반갑습니다. 6월 14일 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일단 아침에 하락 출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회복하는 모습까지 갔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밀리는 모습인데, 일단 아직까지 수급은 제대로 된 포지션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아직까지는 좀 경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행인 것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많지는 않고요. 네, 그 다음에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이 좀 우리에게 안심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형주들의 낙폭도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개별주들에게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그냥 막 집어 던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 좀 있었고요. 오늘 아침에 반대 매매도 상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을 쓴 부분들이 이제 주가 낙폭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강제로 매매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여파가 아직까지 있는 것 같고요. 주가가 떨어진 것에 대한 어떤 공포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집어 던지는 형태로 접근이 되게 그렇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견디고 넘어가야지 되는데 그 공포를 이기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 구간이 상당히 힘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빚내지 않는 게 정답이긴 한데요. 자, 일단은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증거금 부족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 상황 보시면 오늘 일단은 음봉이긴 해요. 음봉이긴 하고요. 장중에 한번 쭉 올라서서 2500포인트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내려온 모습인데, 자, 이 치고 올라가는 요 시점에서는 외국인들 매수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그 시장에 뭔가 기대감을 좀 줬었고요. 아마도 이제 그 반대 매매에 대한 그 상황으로 인해서 물량이 많이 터진 것을 밑에서 좀 받아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팔아먹을 것들도 다시 팔아먹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오늘 분봉 차트를 보게 되시면 아침에 쭉 떨어져서 시작한 시점이 이제 저점이었다가요. 2457까지 떨어졌었죠. 그러면서 다시 올라서면서 2503포인트까지 올라섰고요. 이 자리에서 외국인 매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10시 넘어가면서부터 또 다시 밀리기 시작해서 2460까지 빠졌다가 지금 현재 위치로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양만 딱 놓고 보면은 그렇게까지 시장이 부담스럽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일단은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한 밑에서 물량 받아주는 움직임, 그런 것들 잠깐 보였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여전히 나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부담감들이 계속 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은 어제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어제는 엄청나게도 많이 빠진 모습이었지만 견디는 모양새들이 좀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안정감에 들어서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그런 불안감들이 시장의 낙폭을 더 끄집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리가 많이 작용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모습이에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5%나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개별주나 이런 그 개인들이 관여한 종목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일 거다 생각되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중소형주들의 변동성이 오늘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방치하세요. 그냥 놔두세요. 놔두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은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 네. 치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전략을 좀 짤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 바닥권, 이렇게 확인하시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아래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무조건 반등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반등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제 하락이 조금 덜 내려간다. 어제보다는 좀 덜 빠졌어. 이게 우리한테는 희망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더 내려가는 부분들이 이제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려가지 않고 반등으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꼬리를 내고 쭉 올라가서 양봉이 만들어지면 양봉을 만들어 놓게 된다면 이 부분이 이제 괜찮은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처럼 음봉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하루를 또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오늘까지는 한 번 더 얻어맞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이긴 했고요. 이제 FOMC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결과가 걱정했던 것보단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뺄 만큼 충분히 뺐어라는 느낌이 좀 든다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해외 증시 상황 잠깐 볼게요. 다우지수 보시면은 지금 새로운 저점이 나타났죠. 3500포인트. 자, 지금 보면은 네,
더 빠진다라는 느낌도 물론 가질 수 있어요. 아래쪽 지지라인대가 28,000 정도에 있거든요. 28,500 정도에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더 빠질 수 있다. 현재가 대비해서도 지금 한 5, 6% 정도 더 빠질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일단 나올 수 있겠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나스닥은 지지선이 더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9,900포인트 정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대비해서 한 7, 8% 정도 더 빠질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내려왔지만 미국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덜 떨어진 상태에서 압박감을 계속해서 주게 된다면 뭔가 저점은 잡히겠죠. 어딘가에서는 저점이 잡히겠지만 그 저점까지 가는 그 과정이 상당히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지금 환율 같은 경우도 한번 보죠. 1290원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신고가를 또 찍어보는 모습인데 외국인 매도가 워낙 많이 나오고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니까 이제 환율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뭐 원유 같은 경우는 120달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몸살이에요. 몸살이고 뭐 경기가 침체가 되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아무리 머리를 써봤자입니다. 일단은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특별한 액션을 취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위쪽에 저항대 계속 놔두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넘어가야지만이 뭔가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면 일단은 네, 기존에 있는 종목들 단속이나 계속 하시는 거고요. 새로운 종목들 늘리시는 것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철저하게 추세가 돌아서는 종목이거나 안정감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대응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다라면은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점에서 매수하게 되면 아주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수급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살짝 매수하다가 지금 쭉 밀리고 내려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18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그나마 시장이 버티는 이유는 뭐냐면, 금융투자든 연기금이든 매수가 들어와줬다. 이거 오늘 재정기획부 정부 차원에서 주가의 하락과 환율의 급등에 대해서 일단은 주시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되면은 정부가 나서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너무 늦게 얘기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은 얘기했으면 다행이긴 하죠. 니네들을 좀 활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미리 좀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일단은 주가의 하락을 더 이상 뭐 만들어내지 않는 수준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유지만 좀 시켜주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자, 외국인들 매도가 멈추는 것은 기관이 바닥을 잡아갖고 끌어올려야 돼요. 머리채를 자꾸 끌어올려주면 거기서 외국인이 바통받아서 조금 더 상승시켜주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죠. 지금 지수는 3000포인트가 아니라 이제 2700포인트만 올라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2700포인트가 되면 또 다시 추세의 저점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점점점 기대치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 급락한 부분에서의 변동성이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2700포인트 정도는 아직까지는 네, 단박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구간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투매가 오늘 오전까지 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오후 시점에서 반등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또 오늘 지나고 나서 내일 정도 시점에서 반등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반등의 모습들이 조금 더 흐름을 잡아가는다는 얘기죠. 한번 띡 나왔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번 올랐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타나줘야 되고 수급도 개선돼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시중 상위 종목들 보시면은 어제보단 낫죠? 어제보단 나아요. 일단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양봉이기도 하고 낙폭을 많이 줄여줬습니다. 뭐 일단 오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제보단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낙폭이 있어요. 낙폭이 있고 대체적으로 다 밀려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나은 상황. 즉 이 시장의 하락 압력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기관이 하나 매수했을 뿐인데도 이렇게 상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빨리 정신을 차리고 네, 압도적인 매수를 좀 보여줘야지만이 시장이 반응을 좀 해주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어제보다 나은 편입니다. 근데 한 가지 나쁜 건 위메이드, 얘네들 위메이드 패밀리들이 어제보다는 더 나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뭐 전체적으로 다 나쁘긴 한데 어제보다는 그래도 덜 나쁘다 정도. 네, 지금 뭐 나쁜 놈, 덜 나쁜 놈 이런 거 찾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그런 모습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승률 상위 종목들 보시면은요. 네, AI 리소스 뭐 갑자기 또 튀어나간 종목이 상한가 들어간 모습이고요. 그 외에는 딴 거 없죠. 신성홀딩스가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인데 뭐 어디 고점에 다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면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외적인 부분은 그냥 네,
갑자기 튀어오르는 종목들이겠죠. 네, 갑자기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의 주가 상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은 없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많이 오른 종목이 일단 없다는 게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하락률 상위 종목 보시면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로 많이 빠져요. 유틸렉스, 그다음에 유틸렉스는 원래 빠졌던 종목이네요. 그다음에 위메이드 역시 마찬가지 빠졌던 종목이고요. 위메이드 맥스 같이 떨어지죠. 네, 그다음에 한일사료. 어제 사료주들 급등세를 좀 보였었는데 오늘 다 떨어집니다. 고려산업 이런 것도 다 빠지고 있고요. 노터스 끝난 것 같아요. 네,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끝난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다 내려오고요.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저 밑으로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쪽에서 지금 매도가 계속 나오는 상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청담글로벌, 네, 이제는 물량이 나오는 것 같죠? 네, 이제는 또, 어차피 지난번에 털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왜 올라갔는지 이게 좀 궁금할 따름이네요. 근데 하여튼 뭐 계속 내려가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제 올라갔던 뭐 에코캡 이런 것들 다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돼요. 모트렉스 역시도 마찬가지. 쭉 이런 날 파는 거예요. 네, 이렇게 물량 나오는 날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대주산업도 어제 올라갔다가 오늘 떨어지는 모습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을 계속 키우고 있다는 것만 우리가 참고하시면 네, 대응이 조금 쉽지 않을까 생각되고, 매도해야 될 때 매도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많은 수익을 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네, 아쉽더라도 중간에 잘라먹는 전략들도 같이 데리고 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매매 동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적으로는 삼성전자, 우선주, 위메이드 팔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 우선주, OCI, 위메이드, 뭐 대한항공 팔고 있고요. OCI 쪽에서 뭐 관심도 많이 가지시지만 지난번에도 종목 진단 해보셨지만, 네, 태양광 관련한 부분에서는 네,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뭐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것 좀 많이 얘기 나오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네, 얘네들은 이제 단박에 치고 올라가는 모습도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CS윈드나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풍력 관련한 그런 부분들, 신재생 이런 것들 다 좋긴 좋아요. 뭐 신재생 에너지 나오면 좋지. 뭐 유로 가격 올라가고 있고, 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뭐 더 그 규모를 키우겠다 나오면 좋은데, 당장 뭔가 이제 그 이슈만큼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한번 해먹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뭔가 좀 모멘텀이 좀 약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 그 뭐 그런 정도 모습이고, 매도 자체가 많지 않아요. 기관들은 오늘.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매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일단 시장을 받치겠다라는 형태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받아만 준다라면, 잘 받아만 준다라면, 또 외국인들의 매도를 압도하는 정도로 잘 받아만 준다라면 시장은 오늘 네, 플러스 전환까지 아니더라도 한 0.5% 안쪽까지는 쭉 들어가서 양봉 달아줄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까지만 나가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니까 그 정도를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외국인인데요. 외국인들은 오늘도 네, 삼성, SDI, 뭐 하이닉스, 포스코 홀딩스 뭐 이게 대형주 위주로만 쭉 팔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순매수 들어가고 있죠. 이 순매수가 뭐냐면, 네, 아침에도 설명드렸지만은 뭐예요? 공매도 환매예요. 네, 쇼커버링. 네, 대형주 쪽에서 많이 빠진 종목도 환매.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데? 라고 하는 믿을 게 아니라,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다 이거 공매도 환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환매가 일어나게 되면은 일단 기술적 반등이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플러스가 나온다? 네, 그렇게 된다면 지수도 올라간다는 쪽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된다라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공매도에 대한 압박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 다 끝났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대감은 조금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이런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 물론 이제 연속성을 떼어야 되겠죠. 네, 떼어야 되는 부분이고, 외국인들도 이제 공매도에서 그 환매가 들어가는 쇼커버링이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그거 자체로도 매수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보다 매수가 잡히는 시점이 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자기들이 원래 팔아먹었던 구간, 그 다음에 더 싸게 살 수 있는 자리,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가 만들어져서 매수를 더 폭발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지수가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투매 이후에 나타나는 급반등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그 자리가 이제 언제 나올 것이냐죠. 이제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 모양인데, 일단은 미국 시장 상황이 또 영향을 계속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관망세로 들어가 버리면 좀 지루해지는 거고요. 네, 미국장이 운이 좋게 이제 반등을 좀 해준다거나 FOMC에서 뭔가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내주게 된다라면 네, 지수가 또 빠른 속도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6월의 하락은 이 정도까지는 네, 이 정도 시점이 이제 거의 다 내린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조금 해봐요. 이게 단기적으로 많이 쏟아진 부분이라서 이거는 상당히 단기적 압박감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6월 하락은 이 정도면은 됐어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등을 모색하거나 뭐
조금 올라가든 아니면은 많이 올라가든지 간에 일단은 더 내리지 않고 뭔가 이제 방향성을 좀 잡으려는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 자, 먼저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대응해 주시면 돼요. 아직 밑에서 헤매고 있는 것들은 내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올라올 때, 그럴 때 대응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보충을 하셔야 되는 종목군들은 먼저 올라온 종목들이요. 네, 이런 장에서 먼저 올라온 종목들, 걔네들이 센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더 같이 치고 올라갈 종목들이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기 바라고, 그런 게 없다, 네, 안 보인다, 그러면은 그냥 관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 아직 더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네, 자, 보다 많은 이야기들은 이따가 오후에, 네, 14시죠? 14시, 2시에, 네, 무료 방송을 통해서 또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장이 조금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좀 좋은 분위기에서 우리 무료 방송, 오후에 방송 한번 또 해보도록 하죠. 자, 이따가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14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